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 시장에 큰 충격파가 온다고 했는데 의외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미리 올려드렸죠. 무엇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어제 미국의 CPI 지표 발표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1월 달에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우리 시장의 악재 중에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 성명서가 발표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전부 다 올려드리고 해석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금과 물가가 모두 적당히 상승하는 메커니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질금리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실질금리는 상당히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과 물가가 개선됨에 따라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겁니다.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악재 아니냐? 그런데 앞에서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그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읽어보죠. 자, 여기 보면 이 문장이 말하는 핵심 결론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임금과 물가 상승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놨고, 그리고 기본 CPI가 2% 목표에 안정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상향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를 해치지 않도록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다 이겁니다. 완화적인 기조.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화적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은행에서 ETF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미 국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미 국채도 빠르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사줬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경제가 그렇게 사줄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샀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것 때문에도 분명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지금 이 한 문장으로 다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전히 경제를 해치지 않도록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급격한 긴축은 아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럽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엔화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엔화하고 달러의 환율 이 부분이 150까지
떨어지고 149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긴축은 아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올랐지만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통화정책 성명에서 실질금리는 상당히 마이너스로 유지될 것이다.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급격한 긴축이 아니다. 금리는 올랐지만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금융 환경은 완화적으로 유지하겠다. 점진적인 금리 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락보다는 약간의 충격이 있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커다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자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레버리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무엇이 생기겠다? 저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저점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린 제가 예측해드린 그 내용들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 3시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도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일본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큰 기조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책 결정에 대해서 벌써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단기 저점을 만든 이후에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분명히 딱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유동성.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반등해서 날아간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분명히 바꾸는 그 시기에는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전의 거래량보다 정말 많은 거래량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유동성이 가장 필요하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우리 시장에 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 견뎌왔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기도 같이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 신문과 함께 견디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과 텔레그램방에서 조금 더 빠른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콘시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 총 2294분이 저랑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매매 방법을 보인다고 하면 분명
여러분 계좌가 풍성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년 1월 달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기서 보면 조금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정말 나빴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래서 고용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붕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용시장은 아직 안 좋은 상태다. 그런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2.7입니다.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였죠. 이제까지 3%대를 찍고 있었고 예측이 3.1%였는데 2.7%까지 내려갔습니다. 연준이 꼭 달성하고 싶어하는 2%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월 달에 금리 결정, 금리 인하가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연달아서 3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4번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바로 하지 않을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1월 달에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 시장 유동성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 이제는 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하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상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2026년도에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2026년 정말 간절하게 우리 XRP 5자리 숫자까지 가도록 기원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5자리 숫자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분명히 내년 2026년도에는 우리 XRP가 5자리 숫자까지 가는 그런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외치고 갈까요? XRP 5자리 숫자 가자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동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예측해 드렸던 2,4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저점을 찍었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패턴이 바로 이거였죠. 하락을 하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조정을 주고 그리고 올라오는 이 모습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여기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말리고 뭐 도시락을 싸고 와서 제발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더라도 이때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상승의 초입기라는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고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 상승의 확률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턴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 패턴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을 잡을 때
혼자 잡기 힘드시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 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